자, 들어갈게요. 좀 전에 메자닌 금융을 풀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책을 잘 쓰셨는데 메자닌 금융이 내용에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그 문제 꼭 가져가시고. 그럼 잠깐 책을 줘보세요. 제가 잘라와가지고 저번 주에 같이 보시고 투자론에서 잠시만요. 저번에 투자론에서 안 한 게 있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요. 자, 저번 시간에 예. 지금 294페이지를 안 했죠? 294. 안 했죠? 지금 294에 대부 비율 안 했죠? 했어요? 왜 달러 다? 자, 할게요. 알았어. 해줄게. 자, 합니다. 그것만 하면 투자는 끝나죠, 그죠?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이제 제가 빼먹고 안 해서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부 비율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LTV라 그래요. 대부 비율. 자, 그래서 LTV라는 거는 논 투 밸류.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래서 론은 이제 투는 이제 야매로 이제 나눈다고 해서 론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융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고 이 밸류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예요. 그럼 만약에 1억 중에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LTV가 만약에 70%다. 그럼 7천만 원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대부 비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이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융자액의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찾았죠? 저당 비율이라고 하고. 근데 박스에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면 그럽니까? 갚아나 갑니까? 그 부채 잔금이 남죠. 부채 잔금이라는 게 올라가고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대부 비율을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보세요. 처음부터 100%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줘. 떼어먹고 도망가게.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까? 하락할 수 있죠. 그럼 7천만 원이면은 100%가 되죠. 근데 5천만 원이면 그냥이야 100%를 초과할 수도 있어.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얘기해봐요. 근데 그냥이야 대출이 하고 지났어. 지나서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죠. 초기가 아니라. 그럼 대부분은 대출 기간에 직면하는 잠재적 채무의 위에 나타나는 지표로서 대부분이 높으면 그냥입니까? 채무의 위험도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 만약에 70이면 자기 자본 비율이 30이죠. 합치면 1이 되고 대부 비율이 있고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이제 중요한데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타인 자본이 부채고요. 부채고 자기 자본이 지분이에요. 그럼 지분에 대한 부채인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에 대한 뭐라고요? 지분에 대한 부채.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인 돈이 400원이면 내 돈이 100원 나갔어. 그럼 몇 배 빌렸다는 거야? 4배죠. 그러니까 400%라는 것은 4배를 빌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타인이 50에다가 80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도 커지겠죠. 그러면 타인이 50이면 나도 50이죠? 대답해봐요. 그럼 1이 되니까 100%가 되겠죠? 그럼 타인이 80이면 나는 몇 퍼센트를 투자했어요? 참고 속에서 100에서 80을 빼면 돼요. 20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4배가 됩니까? 400%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높아지면 얘도 커지겠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불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그냥 다 높아진다. 그럼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부채 비율과 연관되죠? 이해 가셨어? 대부가 80이면 자기가 20이니까 부채 비율이 400%가 되죠? 근데 부채 감당률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중요한데 우리가 상가 건물을 투자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땡겨야겠죠. 그럼 그냥에 대해 임대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승인을 해주죠.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아야 된다, 1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능력이기 때문에 1이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부채 감당률 보고 있어요? 순영업소득이 대출금 원리금을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나기 때문에 밑에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 차입자 모두 위험하다고 돼 있죠. 그럼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작으면 부동산부터 나오는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하기가 부족하겠죠. 대출자는 1보다 커야지만 승인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비율을 대출 한계를 또 정하기도 하고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나요? 채무불이행은 돼야 돼요? 채무불이행률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높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밑에는 유효소득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지금 보고 있어요?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에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클수록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까? 그럼 큰 게 좋아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고 영업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죠.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 그래서 학개론에서 무슨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가 올라가는데 보통은 유효로 따집니다. 유효 총소득이지만 만약에 가능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갈게요. 영업경비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유효 총소득 차지하는 비율이죠. 재무관리 상태가 낮아야 되고 넘겨보세요. DTI라는 게 있죠. DTI 찾으셨습니까? DTI에다 배포를 붙여보세요. 얘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DTI가 이제 있는데 일단 DTI 가기 전에 밑에 가시면 비율분석법의 한계라는 게 있죠. 자,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추계에 잘못되면은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계산해서 부동산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되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낮게 될 수도 있겠죠. 주어진 비율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자, 지분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했지만 저당 투자는 은행이 투자한 거죠. 목적이 다 똑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비율 분석은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같다,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나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A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부채 감당률은 높게 나오는데 영업경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는 선택하지만 얘는 기각할 수도 있잖아. 지표가 똑같아, 달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태가 안 좋아. 할게. 자, 그냥이야. A는 똑같아. 근데 순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크잖아. 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영업경비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따진다는 것은 그 밑에 부채 서비스 또 있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지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DTI라는 게 있어? DTI도 별표 쳐보세요. LTV만 있어요? DTI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LTV가 있어요. 그럼 LTV는 자 이렇게 할게요. LTV는 론투밸류로서 그냥입니까? 담보 인정 비율입니까? 그럼 담보에 따라서 돈을 땡겨주는 거죠. 그래서 론투밸류인데 자,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러면 DTI는 뭐로 나누겠어? D를 I로 나누는 거죠. 응용할 수 있겠어요? 데비트 투 인컴이라는 자체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연소득으로 불려져요. 그럼 소득이 낮아야 돼요? 소득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TI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억이다. 얘가 만약에 40%야. 그럼 데빗이라는 건 따라서 원리금. 뭐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기억나세요? 그래서 원리금이 만약에 4천만 원이면 네가 4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어? 지금 DTI 보고 계셔? 차입자의 그냥이야 연소득이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이자로 돼 있죠?
이게 커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규모가 커진다고 돼 있죠? 그럼 잡을게요. 이게 어려운데 봐봐. 만약에 1억에서 50%면은 5천인데 70%면은 7천을 빌려주죠. 그럼 높을수록 그냥입니까? 더 많이 빌려줍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저당상수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상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상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예그죠? 맞나요? 그러면 가볼게요. 얘가 6이에요. 얼마다? 얘가 알고 싶대요. 얘가 2예요. 얘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일 안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6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저당상수로 나눕니까? 저당수로 나누게 되면 대출 금액이 나와요. 자, 이제 무서워서 나온다 그러네.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당상수로 나눠야 돼요. 무슨 상수로? 그 저당상수를 거의 0.1로 내줘요. 얼마 내준다? 0.1. 자, 왜 그럴까요?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럼 얘가 0.1이라면은 0.1로 나누게 되면 공 하나 더 붙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4억이 됩니까? 4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50%면 5천이 되죠? 그럼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얘하고 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타 부채 연간이자라는 단어가 있어? 거기 지금 296페이지 박스가 있잖아요. 기타 부채 이자. 찾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담보대출 외에 사업자금으로 대출자금을 이자를 내고 있어. 그럼 얘가 이자가 1,000만 원 내고 있어. 그럼 은행은 더 빌려줘? 덜 빌려줘? 덜 빌려주죠. 아니, 이자가 내고 있다니까? 그럼 더 빌려줄까? 덜 빌려주죠. 그러면 이 이자는,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원리금이 아까 4천이었죠? 그럼 1,000만 원을 까면 3천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3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타 이자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더 제한이 됩니까? 제한이 돼서 우리가 대출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오른쪽 가시면 297페이지에 주택의 경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신마학습에 찾으셨습니까? 이번 문제는 제가 3, 4월 달을 미루고 지금 상태가 주택의 경우라는 게 있죠.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LTV와 DTI요. 시간 줄 테니까. 언제 기다려? 갈게. LTV를 찾아보세요. LTV. LTV가 몇 퍼센트냐고요? 찾았어요? 시장 가치를 찾아보세요. 시장 가치가 3억이죠. 이걸 곱하면 LTV의 대출 금액이 나와요. 그럼 3억에다가 0.6을 곱하면 1억 8천이 나오죠. 대답해요? 근데 DTI를 구해서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면 DTI가 몇 퍼센트죠? 40%죠. 박스에 얘기나 해줘. 그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5천이죠. 5, 4, 20이죠. 2천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빨리 무슨 상수를 찾아와야 되죠? 저당상수가 0.1인가요? 그럼 2천을 0.1 하니까 2억이 되죠.
맞나요? 그럼 1억 8천하고 2억 중에서 어떤 게 금액이 작아요? 그럼 1억 8천을 빌려주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99%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있어 기타 이자가 있을 수도 있어. 1,000만 원이 있으면 원리금에서 까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배정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여러분 북한의 세뇌 교육 아시죠? LTV가 몇 %예요? 대답이나 해요. 시장 가치가 얼마예요? 곱해요. 1억 8천이 나온 거죠. 오케이? 대답해. 다음 넘어가. DTI가 몇 %야? 연소득이. 곱해. 야, 벌써 2억이 나와. 2천이 나오죠? 2천. 맞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죠? 저당상수 나눠주면 2억이 떨어진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얼마? 1억 8천이 나온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거 왜 하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 위에 봐봐. 18, 19, 21, 22, 23, 25, 26 난리 났네. 찾았죠, 그죠? 조제가 됩니다. 끝날 때가 됐나 봐. LTV가 지금 몇 %야? 가치가 얼마야? 36? 1억 8천이죠? 근데 DTI를 구해봐야겠죠. DTI가 몇 %야? 연소득이 곱해. 그럼 얼마? 2천 나오죠? 무슨 상수 나눠? 얼마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1억 8천을 빌려주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됐고 그 밑에 상업용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거기다 적어. 야매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가시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갈게요. 갑니다. 부동산 금융 갑니다. 금융 가시면 넘겨봐. 넘기시면은 362페이지로 마무리하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좀만 기다려. 362. 찾았어? 집에 가고 싶죠? 배고프죠? 나도 배고파 죽겠어요. 히든카 알아요? 배고플 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무리하겠는데 PF라고 들어보셨죠? PF 들어갑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그 계산 문제는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금 여러분들 SOC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 간접 자본시설.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도로나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거. 이번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걸 통과시켰죠. 이게 이제 SOC 사업들이에요. 소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에 고속도로가 났어요.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럼 나중에 고속도로 사업이 톨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BTO 방식을 배우세요. 민간이 건설해서 그냥입니까? 이전합니까? 오퍼레이터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에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런 사업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분양이라는 거 아시죠? 그 후분양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건설회사한테 PF를 많이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산저축은행이 예전에 부도 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냥입니까? 분양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부산에 분양이 잘 됩니까? 조금 안 되고 있습니까? 저축은행이 좀 부실로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SOC 사업에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단기예요?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 그럼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러면 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을 담보로 간 게 아니죠. 부동산 담보나 신용대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이야 톨게이트비를 받아. 그럼 미래의 수익성이 있죠. 이걸 담보로 간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안 위험해, 위험해? 그럼 그림을 위험하게 좀 그려볼게요. 눈깔 2개 그리고 자, 코 그리고 입 그려서 해골을 한번 그립니다. 해골.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그다음에 상처도 났어요. 이렇게. 상처 이렇게. 그러면은 포스코라고 들어보셨나? 포스코 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사업주로서. 이걸 딴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되고 시행사가 돼요. 근데 포스코는 그냥요 아파트 사업도 해요. LCTG 있죠. 저기 무너지면 확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요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들라는 거죠.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됐습니까? 회계 처리나 법적으로 다시 실용적이 돼버린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망해도 얘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얘가 망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사람을 대주단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이죠. 산업은행 같은 데 뛰어들고 제2금융권도 뛰어들거든요. 자, 빌려준 애를 대주라고 하고 빌린 애를 차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이 얘한테 그냥이야 돈을 빌려줬어. 그냥이야 돈을 대주었어. 얘는 빌린 애지?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는 고속도로에 투자하지? 상태 좋다 아직은. 그래서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대한 톨게이트비는 담보대출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사업성이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이야 부도날 수도 있어.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고라는 게 있었죠. 아까 어음은 발행만 있어요. 지급일도 있어요. 그러면 어음을 확 집어넣으면 소고할 수 있죠.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해봤어요? 학원 끝나면 경매 학원 등록해요. 경매가 있어요. 원장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의 물건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낙찰이 되면 돈을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게 소구예요. 근데 이건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상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소구다, 비소구다. 비소구예요. 뭘 적어. 나 봐요. 비소구. 맞아요? 근데 얘가 작살날 수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일반적으로 제한소구입니까? 제한소구를 어느 정도 소구를 원하죠. 그래요? 그럼 100%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제한소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제한소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그냥입니까? 지금까지 톨게이트비를 받았습니까? 그럼 현금 흐름이 있죠. 그걸 가지고 상환하라는 얘기예요. 원리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 자산범위내서 하고요. 얘한테 다 맡기면 위험하죠. 그러면 여러 사업 주체를 둬요. 얘는 시공사예요, 시행사예요. 그럼 시공사를 갖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 좀 데리고 와. 똑똑한 애로. 따라서 지급 보증. 그래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귀신처럼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가끔 참여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급 보증을 해줘서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부의금융은 따라해보세요. 장부의 금융. 자, 이 포스코는 공항만 만들어. 저기 LCT도 만들어. LCT 만들죠. 해운대 LCT 알아요? 포스코도 만든단 말이에요. LCT는 그냥입니까? 규모가 큽니까? 그렇죠. 그럼 건설회사가 그거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장부가 있잖아요. 따라서 대차 대조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부채로 기록되면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따라서 장부의 금융, 장부의 금융,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려요. 그게 재무상태표거든요. 만약에 몇 조 원이 기록이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주죠. 맞습니까? 그러면 부의금융이니까 얘가 돈을 땡길 수 있죠. 그러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은행은요, 그냥입니까? 사업성을 보고 했습니까? 그럼 정보를 공유해야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그냥입니까? 갈취합니까? 그냥이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따로 해요. 따로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에스크로 같은 이제 신탁회사라고 들어오셨죠? 거기서부터 관리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 이제 펜 들어봐 이제 갈게요. 몇 페이지를 하는지는 알아요? 362페이지 갈게요. 의의 갑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의의 가시면 세 번째 줄,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입니까? 담보대출이 아니죠?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3번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장기 사업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개발 사업의 사업성 검토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그냥입니까?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줄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죠. 읽어보시고요. 부의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사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자금을 제공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사업주의 대차조표에 관련 대출금이 계상이 되지 않아 버려요. 근데 요새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부의금융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건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사업주 이점이죠. 그럼 사업주는 LCT 만들 수 있죠. 포스코가. 그래서 이 대출에서 허용되는 차입금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주는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그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질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아까 위험을 분산시켰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이에요. 절차가 복잡해요. 금융 절차 또는 복잡해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높은 추가 비용이 나가죠. 높은 금융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나? 그럼 은행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박을 치게 되면은 지가 수익은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자 아까 그냥 했어요. 위험을 배분시켰어요. 배분시켰고 철저한 자금 관리라는 게 있나? 자, 이 자금 관리를 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 개조합니까? 에스코로에서 합니까? 그러면 관리를 따로 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그 현금 수입이 유일한 담보 대상이므로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해 갔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2번 별표 땡이야. 따라서 대출금융기관은 아까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그냥이야 엄마가 갈취해. 그럼 별도 통장을 만들지. 그 현금 흐름이나 사용에 대한 그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이 따라서 에스크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약정 내용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거죠.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아까 그냥이야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어. 왜?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 도산돼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중요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는 좀 쉽게 냈어요. 자, 프린트 17번. 그래서 6번 문제는 아직 안 풀었는데 그건 나중에 3, 4월 달에 가고 17번이 있어요? 스타트.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담보대출했어요. 사업성이에요. 나중에 톨게이트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이 내포가 있는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간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넘기셔서 364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요 기출 문제라는 게 있죠. 풀어보세요. 답 가리고 1분 정도 드릴게요. (3번) 틀었지? 자체기사에서의 에스크로에서의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자체기사에서 하게 되면은 그 자금을 또 따로 쓸 수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냥입니까? 별도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또 운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고요.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하죠.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성공하면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후분양 얘기했죠.
그래서 후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줬거든요. 분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비소구요, 제한소구요. 제한소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